안녕하세요. 초등아빠TV 짜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학원을 좀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원을 보내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성적이 좀 떨어져서 좀 보충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조금 앞서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는 학원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또 학원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 가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고 환경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기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공부방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 1:1 가외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지식을 가르치고 수업하는 그 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또 학원을 보낼 수도 있죠. 아이가 내성적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에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도 원만하게 학교 생활은 하는데 많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걸 그렇게 편안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게 한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좋아도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수업 내용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내가 혼자 내 속도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괜찮은 아이라면 사실 온라인 학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내가 내 속도대로 문제를 풀고 패턴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공부는 하는데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또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단 분위기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차라리 공부방을 보내는 게 나아요. 그죠?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가르쳐주는 학원보다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공부하고 약간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아이에게는 더 잘 맞을 수가 있죠. 성격도 밝아요.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뭔가 보충이 더 필요하고 공부적인 서포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럿이서 모여있는 곳에서 친구들하고 상승 효과를 내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애가 공부는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특별하게 문제도 없이 하는데 뭔가 좀 치고 나가는 좀 경쟁심을 좀 느끼면서 좀 더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라면 뭔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대형 학원을 통해서 한번 도전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따라서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이냐 또는 외향적인 성향이냐 또는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성향이냐 아니면 뭔가를 더 보충하고 배워야 되는 성향이냐 아니면 스스로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앉아는 있는데 성적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 좋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도와줘야 되고 어떤 환경에 아이가 처해지는 게 좋은지가 사실 방법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학원의 선택은 부모가 물론 알아보고 권유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범 수업을 먼저 쭉 돌리겠죠. 그게 학습지든 또는 온라인 학습이든 또는 오프라인 학습 학원이든, 그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데 전부 다 시범적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지를 한다고 해서 특정 학습지가 모든 학습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 D 학습지 중에서도 다양한 곳에 시범 수업을 한번 돌려보고요. 온라인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쭉 돌려보고요. 오프라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A, B, C, D 쭉 돌려보고 아이가 가장 학습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시범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수업마다 어느 정도 조금 물망에 오른 후보가 올랐다면 커리큘럼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진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주간학습 계획표가 있죠. 어떻게 공부가 흘러나가는지에 대한 쭉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대부분 학교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표 없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선생님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소위 학원에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는 학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나가는지 또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학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숙제가 없다, 또는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해가더라도 특별한 피드백이 없다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제를 했으면 숙제에 대한 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을 해주는 거고, 뭐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지, 학원에서 공부했으면 이걸 복습할 수 있는 숙제 또는 예습할 수 있는 숙제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원은 플러스 알파로 아이의 특정한 부분을 더 키워주고 채워주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학원을 선택할 때에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원장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지도 한번 보시죠. 원장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대학 시절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선생님은 확실히 학원은 달라요. 아, 선생님들이 좀 더 원장 선생님을 따라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는 수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모니터링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상담만 하세요. 홍보만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업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부분도 좀 떨어지고요. 좀 학원이 좀 더 열정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원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예요. 선생님이 좋은 학원에서 처우도 좋고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선생님들은 자주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하루가 멀다, 한 달이 멀다고 바뀌고 또 두세 달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원의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에 보내실 때 뭐 당연한 얘기죠. 직접 학원 다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몇 분이 계시는지, 또는 분위기는 어떤지, 또는 뭐 아이들은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또는 교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학원이라고 해서 큰 학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작원이라고 나쁜 학원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원 안에서도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클래스 수업이 있고요. 작지만 선생님의 열정과 어떤 성실함으로 꽤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업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쭉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학원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게 뭐 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실제 아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관심도 필요하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부모님도 그 학원을 믿고 좀 1년 이상 또 2년 이렇게 쭉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에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은요, 친구가 좋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 이 학원 별로야 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가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확률은 사실은 높진 않죠.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 좋다라고 소문난 학원은 나름 의미가 있고 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또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비교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학습지가 맞는지 공부방이 맞는지 또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맞는지 또는 온라인 학습이 맞는지 또는 가외가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들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 아이랑 제일 잘 맞는 학원인 것이죠.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초등엄마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쌤이었습니다.